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시켜고 그 또 워스트 사례는 뭐고 베스트 사례는 뭔지 이런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신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건 있어요. 그런 샘플, 사례를 보고 똑같이 유사하게 만든다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인용한 듯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의 서류가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어떤 사례적인 샘플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하수와 중수, 고수 그리고 어떤 키포인트로 변경을 했을 때 글이 잘 눈에 띄는지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례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하수, 중수, 고수의 세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는요, 성실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성실함. 네, 성실함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하수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이 없습니다. 자, 제목. 헤드라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신문 보실 때 뭐부터 보세요? 맞습니다. 신문 보실 때 제목 보고 글을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 관심이 있어야지 이 내용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목조차 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네, 성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핵심적인 걸 뭔가 포인트를 끄집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자, 모두 꼭 제목을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키포인트를 꼬집어내서 어떤 광고의 카피처럼 제목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다만 이거를 꼭 다 써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감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항상 조금 전에 가고 조금 늦게 퇴근하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조금 일찍 출근한대요. 조금 늦게 퇴근한대요. 이런 성실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일찍 갔다, 조금 늦게 갔다. 자, 많은 학생들이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과연 경쟁력 있는 결론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하수를 제외하고 중수 한번 가볼까요? 네.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는 성실함. 이게 제목에 들어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저 제목을 딱 보면 다음 내용이 어떤 게 나올까요? 맞습니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바로 그겁니다. 제목이 너무 식상한 경우. 어차피 밑에다 결론을 제시할 건데 제목이 좀 식상해서 그 글을 안 읽게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제목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의 문장을 딱 넣어서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이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이 내용 자체가 밑에 내용들을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제목이 되다 보니까 식상한 느낌,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자,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항상 30분 전에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면서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때요? 결국엔 제목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한 결론의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느낌은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뭔가 막 호감을 가기보다도 그냥 중간 정도의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고수를 한번 볼까요? 호기심과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 즉 카피라이팅 같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 그거를 꼽아줬네요. 보니까 3030 법칙. 네. 자, 제목만 딱 봤다면 여러분들 저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뭐지? 3030 법칙이 도대체 뭐지? 궁금해지네?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3030 법칙, 과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이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만의 3030 법칙,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즉,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 처음부터 보여줬던 것들이 다 성실함인데 마지막에 고수는 나름대로 3030 법칙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나의 가치관을 요약한 어떤 하나의 요약 카피라이팅 같은 제목을 썼죠. 관심이 더 가지 않으실까요? 거기다가요, 추가적으로요, 성실함을 인정받아서요, 땡땡 마트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최고의 아르바이트로 선발됐다. 위에 두 개는 그냥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해서 끝났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어떠신가요? 결국엔 이런 성실함을 보여줘서 내가 이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같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아르바이트로 뽑혔다. 이런 결론을 제시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다 더 추가를 한다면 그때 아르바이트생들 몇 명인지 뭐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쟁자 중에서 제가 한 명으로 이렇게 뽑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가늠할 수 있는 내용, 이런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눈에 보이시나요? 하수, 중수, 고수의 차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방법을 한번 활용하셔서 좀 더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성과 지표의 수치화가 있네요. 네. 어떤 성과 지표를 수치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수를 한번 볼까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었지만 목표했던 10만 원보다 2만 원을 더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달성은 더 했네요. 목표는 10만 원이었지만 2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쉽죠? 왜? 그 상품이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매출액,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10만 원. 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2만 원을 더 달성했다. 2만 원이란 단어. 단위수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크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결국엔 작게 느껴지죠. 2만 원, 그 정도, 이 정도의 수준 아닐까요? 하지만 고수를 한번 볼까요? 땡땡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가의 상품이다 보니 가격의 경쟁력 외에 제품의 비용 대비 월등한 기능. 자, 판매를 했을 때 자기의 노하우를 일단 얘기를 했네요. 그냥 판매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가하다 보니까 기능성을 좀 더 얘기하고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을 더 보여주자. 이렇게 했네요. 세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직접 시연했대요. 보이시나요? 직접 제가 눈으로 막 보여주게 시연을 합니다. 물론 여기 위에 있던 하수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수는 어떻게 했다는지 그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판매를 해서 120%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네요. 자,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더 벌어서 12만 원을 벌었다. 숫자상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자, 10만 원이라는 100%의 목표가 있는데 내가 저가 상품을 기능을 더 설명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이 볼 수 있게 시연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0%를 달성했다. 역시나 어떤가요? 이 달성도의 느낌이 더 크죠? 자, 인사고과를 하더라도요. 목표를 달성하면 A등급에서 끝날 수 있으나 이렇게 목표 이상의 퍼센티지를 달성했다면 S등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과 지표에 있어서 이 돈에 대한 단위수보다 이 퍼센티지의 단위로 해서 좀 더 이 내용 자체가 목표를 더 크게 달성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만든 사례죠. 자, 두 가지의 사례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 중수, 고수에서 이 타이틀과 결론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 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수치화를 시키는 사례. 이 두 가지를 보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자, 하수와 중수, 고수,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 지금 얘기했던 하수와 고수의 차이, 확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보셨는데 더 눈에 들어온 게 있다면 당연히 인사 담당자들도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의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결과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밑에 거는 누군가 봐도 어떻게 판매를 더 해가지고 성과를 냈구나 알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첫 번째 사례에서 나왔던 헤드라인을 카피라이팅처럼 광고의 카피처럼 좀 눈에 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이 사례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좀 더 좋은 키워드를 끄집어내시고 좀 더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톡톡 튀는 창의적인 제목으로요, 이 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요, 타이틀을 썼는데, 이 제목을 썼는데 제목과 내용이 연관성이 없을 때, 또는 제목이 너무 식상할 때, 자, 스포츠 같은 인재입니다. 스펀지 같은 인재입니다. 뭘까요? 흡수. 딱 아시겠죠? 카멜레온 같은 존재다. 뭘까요? 적응. 딱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하시고 뭔가 좀 참신한 제목을 달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된 사례를 가지고 그냥 눈으로만 즐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사례를 본인이 쓴 것과 또 수정해봤던 부분들을 비교해 가시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자기소개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